네. 24번. 얼마 나왔어, 지현아? 어떻게 풀었는데? A? A가 어딨어? 알파를 뭐 했어? 대입하면 1 플러스 P알파 제곱, P알파 더하기 알파 제곱이 얼마? 3알파라고 정리가 되죠, 그쵸? 똑같은 원리로 1 플러스 P베타, 베타 제곱, 3베타. 그래서 이거 두 개 곱한 거니까 9알파 베타가 됐을 거고요. 알파 베타가 근각계수 관계에 의해서 1이라는 거 확인되니까 답은 5번 고르셨겠네요. 다 그렇게 골랐니? 네, 잘 풀었어요. 아까 뭐 그냥 거짓말 해봤어. 자, 25, 26 절대값 나오는 게 있다라고 했죠, 그쵸? 그거 빨리 한번 풀어봅시다. 둘 다 푸세요. 봅시다. 자, 25번부터 할게요. 25번에 자,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절대값 나와있지, 얘들아? 맞니? 절대값 나와있으면 부호가 중요한 역할을 할 거야, 그치? 그럼 부호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직접 구해야지, 근을. 구할 수 있으면. 그럼 부호 확인 되잖아, 그치? 그게 안 되면 근각계수 관계를 쓰는 거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배의 n-5고요. 알파 베타라는 놈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2. 오케이. 여기서 조건을 주죠. 뭐라고? 둘은 부호 반대 라는 조건. 여기까지 괜찮을까? 두 근은 얘들아 어때야 돼? 부호가 반대여야 돼. 됐지? 그럼 문제 조건에 맞게 뭐라고 나와 있어? 두 근의 비율이 몇 대면 1대 3인데 부호 반대. 그러면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부호 반대인 거 확실히 알았고 크기가 1대 3이려면 알파와 마이너스 3알파라고 쓰면 돼. 여기까지 괜찮을까? 자, 그럼 이제 다시 요 놈을 뭐 해줘? 방금 구했던 근각계수 관계에 대입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3알파 제곱이 마12죠. 그럼 얼마입니까? 알파 제곱이 4 나오지, 그치? 자, 한번 대입해보자. 두 근의 합이니까 요거 마이너스 2알파죠. 마이너스 2알파라고 쓸게요, 그냥. 자, 그러면 우리 n-5가 알파라는 사실 알겠지? 됐니? 그럼 끝났네요. m이 될 수 있는 값 두 개가 바로 나오죠. 대입만 하시면. 얼마? m은 알파 플러스 5니까 알파가 2 또는 마이 7? 맞나? 또는 마3? 3. 무슨 말인지 이해갈까요? 곱해서 답이 21이다. 이렇게 풀어달라는 문제였어요. 25번. 괜찮을까? 좀 적어 놓으세요. 얘는 꼭 알아야 돼. 꼭. 얘는 높아. 확률이. 나오는 확률이 꽤 높아, 꽤. 이제 중에서 중상을 거르는 용도로 나올 만한 문제예요. 중에서 중상. 됐죠? 그러니까 최상을 노린다면 당연히 다 알고 계셔야 돼. 자, 26번은 그거보단 조금 한 단계 더 들어가는 문제긴 해요. 정확하게 풀자면. 이거는 지우어도 되죠, 이제? 오케이, 지우 쓸게. 자, 26번에 얘들아, 기억 나와있지, 그치? 거기다가 좀 적어 놓을까요? 창우야, 그 식은 언제 성립하죠? 같은 부호일 때. 네, 같은 부호일 때라고 좀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26번에 기억 옆에다가 알파 베타가 0보다 크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돼요. 조금 더 정확하게 쓰자면 등호까지는 오케이야. 둘 중에 하나가 0이어도 주어진 식은 무조건 성립합니다. 맞죠? 이해 갔어? 자, 그럼 한번 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1은 0. 그럼 방금 말했듯이 얘도 근각계수 관계에 의해서 알파 베타의 합과 곱을 표현할 수 있는 상태.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기억 참 바로 써주시면 되겠고. 괜찮을까? 자, 그 다음에 두근의 니은은 어떻게 해야 돼? 지하나? 네,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 얼마인데? a제곱. 거기에서 뭘 빼라고? 2알파 베타 뺐어. 그러면 그 식이 성립해?
성립해? 왜 말이 없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2보다 큰지 작은지 따져달라며. 얘가 2보다 크냐고, 지현아. 뭐 안 따졌어? 뭐 안 따졌어? 판별식. 자, 두근이, 부호가 다른 두근이 존재하기 때문에 판별식을 쓰면 무조건 0보다 커요. 판별식 D라고 써줄게.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2, 양변에 2를 더한 거야. 그러니까 얘는 2보다 큰 게 확실해지는 거지. 이해 갔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디귿. 말 돼, 안 돼? 안 되죠? 왜? 둘 다 1보다 큰데 어떻게 곱해서 1이 돼? 말이 안 되지. 답은 3번. 괜찮지? 됐어요? 네. 자, 27번으로 갔어. 이제 켤레근 문제 또 한쪽에 쫙 나와 있는데, 얘들아, 한 근이 마이너스 1 더하기 2i라고 나오면 뭐 찾아야 돼? 창우야, 어떤 단어? 네, 실수 두 번째 줄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은 그냥 풀면 되겠네요. 그럼 m가 얼마지? 암산할까? 켤레 복소수가 두 근이니까 더하면 마이너스 2죠? 그게 누구야? 마이너스 m이죠? 그 다음에 두 개 곱하면 얼마지? 5야, 5. 그쵸? 그게 n. 그거를 두 근으로 하는데 다시 한번 근각계수 관계 써서 a, b 찾아주시면 되는 거겠죠. 괜찮을까요? 네. 답 얼마 나오냐, 지현아, 그러면? 3? 창훈 얼마 나왔어? 3? 서정이 얼마 나와? 네, 다들 잘 풀었네요. 3 나옵니다. 자, 왜? 아니라고 안 했잖아. 2829 빨리 풀어봅시다. 2829. 고개 흔들지 마지 않아? 자, 봅시다. 리듬을 타고 있어. 네, 자, 28번은 너희가 딱 약간 이제 그 급발진을 하셔야 되는 포인트가 a 플러스 루트 3 pq는 정수. 맞죠? 그래서 우리가 fx라는 놈이 x제곱 마이너스 px 더하기 q 나와 있고요. 한 근이 a 플러스 루트 3. 나머지 한 근은 a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급발진 해야지. 방금 내가 얘기했던 거에 의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 갈까? 그럼 이제부터 모르는 문자는 몇 개죠, 얘들아? 모르는 문자 몇 개야? 하나가 되는 거야. 두 근의 합을 이용해서 표현을 할 거고요. 두 근의 곱을 이용해서 표현을 할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자, 모르는 문자 하나 당연히 처리할 거는 가족권이겠죠. 가해서 우리 f-1 1 더하기 2a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3은 1이다. 됐죠? 그래서 a 얼마 나와? 지하나? 1 나오죠.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괜찮을까? 그래서 p 얼마? 1 대입하면 p는 2, q는 마이, 제곱 8. 이렇게 답이 나오시게 됩니다. 8. 왜 급하게 고쳐? 그래. 알았어. 자, 그 다음에 29번도 나는 켤레근이라는 걸 잘 사용하고 싶은데 일단 쉽게 주진 않았는데 근데 생각보다 어렵진 않죠. fx는 2의 한 근 1 플러스 i. 자,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되죠. f1 더하기 i는 2라는 조건을. 됐을까? 자, fx의 모든 개수가 다 실수라고 나와 있어. 상수라는 표현은 실수라고 받아들이셔도 돼. 알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나머지 한 근은 1-i가 되는 거야. 그럼 다시 한번 fx 빼기 2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1+i, 1-i래. 자, fx의 최고차 한계수 1로 제한되어 있으니 fx 빼기 2라는 놈은 어떻게 생겼다? x제곱,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이렇게 생겨야 된다.
그러므로 fx라는 놈은 x제곱 마이너스 2x로 생겼다. a는 마이, b는 0. f2 값? 답이 없는데? 띠로리. 뭐 잘못 썼어? 아, 2항을 잘못했어. 더하기 4, 더하기 4. 답은 2번. 아, 너무 쉬워가지고 대충 풀어서 그래요. 미안해요. 자, 30번, 31번 합시다. 가자. 끄적여 봅시다. 자, 우선은 30번부터 얘는 아마 어렵지 않게 답들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 상수라는 표현 실수로 받아들이면 된다고 했어. 두근이 이렇게 될 거야. 문제 없죠? 자, 그러면 우리 A분의 B는 뭐라고 쓸 수 있죠, 얘들아? 마이너스 붙인 게 두근의 합이니까 두 개 더해서 부호 반대로 쓰면 A분의 B가 나오겠죠? 됐어? 그런 다음에 두근의 곱은 얼마? A분의 C는 3. 뭐 여기까지 문제 없었겠지? 자, 모르는 문자 3개인데 조건 2개니까 당연히 한 문자로 통일하라는 얘기일 거고, 주어진 거 아래다 대입한 다음에 양변 A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주어진 식은 어떻게 되죠? C 대신 3A, A약분 3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제로. X는 1과 마이너스 3분의 1. 절대값 씌워서 더하시면 3 더하기 1. 답은 4번. 어렵지 않게 나올 겁니다, 요거는. 뭔 말인지 이해됐을까, 얘들아?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모르는 문자가 3개인데 조건 2개 뽑아낼 수 있다가 보이면 한 문자로 통일하라는 거고, 그 문자는 나눌 수 있으니까 그냥 두근 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셔야 돼. 방정식, 등식에선 특히. 됐죠? 저 정도 선에서 풀 수 있어야 돼요. 노력하시고. 자, 그 다음 31번도 비슷해요. A, B, C. 비슷하진 않지. 미안해요. 복소수 문제랑 비슷해. 복소수스러워. 자, A, B, C 상수라고 해서 실수라고 받아들이면 돼요. 알겠죠? 그럼 알파가 허수라고 했으니까 얘들아, 요 놈은 알파의 켤레 복소수일 수밖에 없어.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자, 보다 친숙한 표현으로 Z라고 쓰셔도 돼요. 잘 안 보이면. 자, 그러면 요게 실수라는 조건, 얘들아. 알파분의 알파 바의 제곱이 실수라는 말은 뭐에도 똑같다? 이 자체의 짝대기 그어도 똑같다. 실수는 켤레복수수 취해도 똑같이 나오잖아. 그래서 알파 바분의 알파 제곱과 같다라고 쓸 수 있어야 돼. 야, 이건 진짜 무조건 외워. 이제 시험 다가왔잖아. 이거 복소수에서도 어려워 했잖아, 니네. 뭐라고? Z가 실수면 Z에다가 짝대기 씌워도 원래 자기 자신과 같다라는 성질. 이거 편하게 쓸 수 있어야 돼, 문제에서. 안 그러면 시간 너무 많이 잡아먹어. 자, 그러고 나면 식이 엄청나게 편해져요. 왜? 분모들 곱해주면 세제곱이거든? 됐어? 근데 요게 뭐라고 했어? 베타래며.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했는데? 알파분의 베타? 세제곱. 답은 1이죠. 이렇게 관계식 써서 구해달라는 문제였어요. 얘는 꼭 알아야 돼. 알겠지? 저건 진짜 한 5번 한 것 같아. 그치? 그 정도는 아닌가? 네. 아무튼. 네. 넘어가 봅시다. 자, 너희가 기본적인 식 세우기 거의 이제 가장 중요한 거 거의 마지막 유형이죠. 네. 기본적인 건 할 수 있는지 한번 체크 좀 한번 해보자. 2, 3, 4 다 풀어보세요. 2, 3, 4. 2, 3, 4. 네. 자, 우선 첫 번째 건 어떻게 되지? 창호야, C가 어떻게 써야 돼?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F 알파는 3. F 베타도 3. 그거를 뭘로 바꿔? FX는 3에 그쵸? fx는 3이라는 식을 세웠을 때 요놈의 두근이 알파 베타다. 이렇게 써주는 거였죠. 그쵸? 일반화 시키는 거라고 했어. 그러면 fx 빼기 3은 0이라고 했을 때 두근이 알파 베타라는 뜻이므로 두근이 알파 베타인 2차 식은 이미 위에 나와 있지.
그래서 fx 빼기 3이 어때야 돼? 최고차항계수 1이라고 했으니 저 위에 있는 식이랑 똑같이 생겨야 된다지. 됐어요? 뭐 구해달라고 했죠? fx 는영의 두근의 곱 어때? 넘겨서 는영. 답은 마3. 이렇게 답 간단하게 내달라는 문제였어요. 맞을까? 됐어? 자, 그 다음에 지하나 두 번째 건 어떻게 풀어야 돼? 이미 또 알파벳 되는데. 그렇지. 야, 두근의 합만 구하면 되니까 얘는 0이라고 해서 요놈의 그냥 알파와 베타라고 하자. 알파, 베타의 합은 얼마? 1이라는 거 알고 있지, 그치? 자,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뭐라고? F 알파가 0인 거고 F 베타가 0인 거잖아. 그럼 나는 이제 뭐 해달라고? 요놈이 알파랑 베타가 되면 식이 성립한다고. 됐죠? 그래서 그때 x값은 2분의 알파 플러스 1과 2분의 베타 플러스 1이죠. 요 x의 값이 뭐라고? 이 방정식의 두근이라고. 합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 얼마? 2분의 3. 이렇게 풀라고 했었어요. 기억날까요? 됐어? 그러니까 아마 학교에서는 식을 대입해서 풀었니 혹시? 아, 몰라? 수업을 안 들어? 지하나 어떻게 풀었어 학교에서? 저기까지 안 나와. 미안하다. 아직 못 나갔구나. 자, 3, 4번 합시다. 그 다음 3, 4번은 책봐 보여줘. 식 쓴 사람 때리려고. 영호. 지야. 야, 씨. 아니, 식을 왜 써? 식을 왜 써? 창호야, 어떻게 풀지? 답은? 네, 역수면은 뭐라고 했어? 개수 반대로. b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1이라고. 얘랑 자리 바꾸면 된다고. 아직 쓰고 있었어? 그럼 안 되지. 답은 4번. 됐어요? 네, 3, 5, 3, 6 빨리 하자. 벌써, 우리 늦게 시작했지. 3, 5, 3, 6까지 하고 쉴게요. 차고가 제일 잘생겼지. 봐봐, 지금 부정하지 않잖아, 차고는.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야. 그치, 차고야? 선생님만 아니에요? 누구? 검소의 선생님만 아니에요? 아닌데? 난 누군지 모른다니까? 통통하네. 보자. 자, fx. 닥쳐. 자, fx 더하기 x 빼기 2는 0,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합이랑 곱 나왔으면 얘 뭐 하라는 소리야? 가장 많은 실수, 최고차항계수를 1로 쓰는 실수, 최고차항계수에 대한 언급이 1도 안 나와 있어, 그치? 그래서 A로 묶어주시고, 두근의 합 2라는 조건 써주시고, 두근의 곱 마사라는 조건을 써주셨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최고차항계수가 얘기가 안 나와 있으면 무조건 미지수로 놔야 돼. 알겠지? 그런 다음에 요 안에서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을 써주시는 거야. 알파, 베타.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식을 일자로 쓰면은 이렇게 생겼다라는 뜻이야. 지하나 A 값은 당연히 뭘로 찾아야겠냐? A 값은 뭘로 찾아야 되지 않아? F1은 6이라는 조건, 그치? 양변에 1 넣어서 6은 6이랑 마일 1을 넣으면 얼마? 마이너스 5. 그래서 A 값 마이너스 1 나와요. 괜찮을까요? 자, 뭐 구해달라고 했어요? F2 구해달라고 했어요. 이거 정리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X에 2를 그대로 대입을 하세요. 굳이 정리 안 하셔도 돼. 자, 2 집어넣으면 마사. 그래서 F2는 4, 3번이라는 답이 나와주죠. 괜찮을까? 네. 자, 36번이 오히려 좀 더 쉬웠을라나? 실수할 게 없어서. 자, 우리 나조건 보자마자 바로 써야죠. fx는 뭐라고? fx
빼기 2x 빼기 1이라는 식을 뭐라고 적어주면 돼? 최고차항계수 1이고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쓰면 되는 거죠. 얘는 그냥 기계적으로 바로 썼어야지, 그치? 그래서 3 집어넣은 게 답이래요. 3 집어넣으면 얼마야? 5에다가 7, 12가 답이 되겠죠? 12 넘어갑시다. 쉬었다 합시다. 오케이. 네. 자, 우리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2차 방정식이야. a가 0이 아닐 때. 자, 얘가 첫 번째 두 양의 실근 가질 조건 뭐지, 얘들아? 두 양의 실근 가지려면 어때야 되죠? 판별식이 0보다 지하나 어때야 돼? 네, 크거나 같다. 그리고 두근의 합이 0보다 크다. 두근의 곱이 0보다 크다. 됐어? 근데 만약에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추가가 된다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말만 할게요. 서로 다르다라는 말이 추가되면 등호만 빠지면 돼요. 여기서 알겠죠? 네, 자, 두 번째 두 음의 실근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똑같아요.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고요. 대신 둘의 합은 음수고요. 근데 곱은 다시 양수다. 맞지? 자, 세 번째 서로 다른 부호 나오면 뭐 따줘야 되냐, 지하나? 네, 곱만 0보다 작다 따지는 거라고 했어. 서로 다른 부호 나오면 저렇게만 나오면 요건 따질 수가 없어. 됐니? 근데 참고로 요게 되면 얘들아 판별식은 자동으로 크다가 돼요. 그래서 안 따지는 거야. 알겠지? 자동이야 얘는. 근데 얘는 왜 안 따지지, 청우야? 몰라서 안 따지는 거지. 몰라서 못 따지는 거야.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어. 그치? 그럼 이 몰라서라는 걸 뭐 해주죠? 세 개로 또 세분화 시켜주죠. 양수의 절대값이 음수의 절대값보다 크다 하면 두근합 0보다 크다가 추가되는 거고, 양수의 절대값과 음수의 절대값이 같다라고 나오면 두근의 합이 0이다가 추가가 되는 거지. 음수의 절대값이 크면 음수가 되는 거고. 됐나요? 딱 지금 이 내용들 풀자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373839 바로 합시다. 아마 내 예상으로는 거기에서는 수학이 가장 쉬울걸? 1등급 받기가? 왜냐면 애들이 수학을 어려워하잖아. 보통 이제 공부가 힘든 친구들은. 기타 과목이 오히려 빡셀 수 있어. 암기 과목 잘해야 된다. 자, 그럼 가봅시다. 자, 37번은 거기에 부호가 서로 다를 때라는 말 보자마자 판별식은 따질 필요 없구나라고 생각이 드셔야 돼. 알겠죠? 그래서 뭐 해주면 돼? 그냥 요거 0, 얘 음수. 그냥 때려주면 끝나는 거지. 그치? 그래서 A 얼마 나오지? A는 4랑 마일인데 A가 2보다 커야 되니까 뭐 답 그냥 금방 나왔을 거예요. 괜찮을까? 자, 가운데 걸 마지막에 해보자. 답에 오류가 있다는 것 같으니까. 없으면은 일단 창호 괴롭히지 뭐. 자, 두 번째 이거부터 39번부터 볼게 얘들아. 자, 얘랑 얘에 대해서 각각 해석을 할 거야. 자, 우리가 절대부등식이라는 걸 배웠었어. 자, 요건 절대부등식이야. 항상 성립. 근데 아까 한번 얘기했죠. 여기에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 언제라고? 둘의 부호 같을 때. 그럼 등호가 안 생기는 요 상황은 뭘 의미하는 거야? 둘의 부호 반대라는 뜻이에요. 주황색을 의미하는 건 요런 상황. 여기까지 문제 없니? 됐어? 그럼 문제는 얘야. 그럼 창호야, 요건 어떻게 해석하는 건데? 음수가. 그치? 그렇게까지 어렵게? 그쵸, 맞죠. 그냥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음수라는 뜻이겠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양수면 똑같을 거니까. 이해할 수 있을까? 무슨 말? 절대값 벗겼는데 절대값 쉬웠을 때가 더 크다며. 이해가죠? 그래서 결론. 그냥 뭐 해주면 돼? 두근의 합, 음수. 두근의 곱, 음수. 그래서 P의 범위는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3개. 됐어요? 자, 마지막 문제 요거 봅시다. 자, 두 근 모두가 양수이려면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거?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고 두 근 합이 0보다 커야 되고 두 근 곱이 0보다 크다 하시면 될 거예요. 그쵸? 좀 귀찮으니까 나는 아까 잠깐 언급한 함수로 풀어볼게. 이런 상황인 거야. 그래서 이 함수가 어때야 돼? 두 근이 모두. 뭐보다? 0보다 크게 바라는 거지. 이런 그림을 바라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이게 이 근의 분리라는 거 기억나요? 지금 하지 말까? 해도 돼? 근의 분리 첫 번째가 이 판별식이 첫 번째였죠. 그때여도. 그래서 9-24 더하기 8K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판별식 썼어. 그 다음 두 번째는 뭘로 따지면 된다? 0 넣었을 때 함수값. 됐어요? 그래서 두 번째가 여기다가 0을 집어넣어 3-K라는 요 놈이 양수여야 돼. 여기까지 문제 없니? 요게 바로 뭘 의미해? 얘를 의미하는 거야. 요 두 번째가 사실. 됐죠? 그리고 두 근의 합이 의미하는 게 바로 대칭축을 의미했던 거예요. 대칭축이 어떻다? 2분의 3, 0보다 크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였어. 똑같은 거야, 사실. 근의 분리라는 거랑 요 놈은 근의 분리에 포함돼. 이 위의 내용은 알겠죠? 자, 그러면 풀면 안 나오냐? 안 나와? 안 해봐서 모르겠네. K가 3보다 작아야 되죠. 그 다음에 K가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8분의 15? 그럼 답 5번이잖아. 5번에 2라고 적혀 있잖아. 5번에 2라고 적혀 있지 않아? 아니, 생각을 해봐. 마이, 0, 1, 2잖아. 그치? 왜 이상하게 적혀 있어? 5번에 2라고 적혀 있지? 아윤아. 됐어?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 보기가 좀 이상한 것 같다고. 네, 답은 2였습니다. 자, 그러면 옆에 있는 4041 어서 빨리 또 해봅시다. 네, 체크합시다. 자, 일단 40번의 경우에는 야, 적어도 하나가 양의 실근이길 바란대요. 아, 너무 어렵지 않냐? 그쵸? 그래서 차라리 뭘 구할까? 요놈의 두 근이 둘 다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 구해보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갈까? 요 경우를 구해서 그 외의 상황이 지금 내가 원하는 상황이다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잖아. 이해가죠? 자, 그러면 쉬운 거부터 할게. 첫 번째. 그냥 알파가 0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 야, 한 근이 0이 나오려면 어때요? 한 근이 0이 나오려면 상수항이 0 돼야 돼요. 맞죠? 그래서 요 경우에는 m이라는 놈이 마3이 나오셔야 돼. 그러면 나머지 한 근이 얼마가 돼? m에다가 마3 집어넣어 보시면 나머지 한 근은 마이너스 6 나올 거야. 그럼 내가 원하는 상황 한번 찾았어. m이 마3일 때. 괜찮을까?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둘 다 음수인 걸 찾으면 돼요. 자, 둘 다 음수이려면 일단 첫 번째로 판별시, 짝수 판별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근데 확실하게 커. 얘는 확실하게 크다가 보여야 돼, 그치? 두 번째는 뭐 해주고? 두 근의 합 얼마? 2m 0보다 작아야겠죠? 두 근의 곱 0보다 커야겠지? 괜찮을까? 그래서 m의 범위가 마3보다는 크고 미안해요. 마3보다 작다가 나오죠. 됐어요? 그럼 m은 마3보다 작거나 같다 하면 내가 원하는 거에 반대인 상황이 되는 거므로 내가 원했던 답은 마3보다 너무 이상하게 썼네. 마3보다 크다? 가 내가 원했던 답이 되겠네요. 최소값 마이너스 2. 1번. 괜찮을까?
근데 아마 요 유형의 문제는 이렇게 부등식이 여러 개 나오면 연립부등식이라서 학교 차원에선 좀 조심할 수는 있어. 알겠지? 그래서 오히려 이런 다 부등식 푸는 것보다는 아까 말했던 거 있지. 두근의 부호는 반대인데 절대값이 같다. 그게 이제 가장 확률이 높겠죠. 여러 가지 부등식, 연립부등식이 나오진 않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41번 같은 경우는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됐지? 판별식 나와 있고 합, 곱 다 표기했어요. 자, 그럼 기억부터 가자. 기억. 모두 양의 양수이면 두근을 갖는다. 지하나 맞아 틀려? 뭐라고? 왜? 일단은 확실한 건 얘들아, D는 지금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이야. A, B에 뭘 집어넣든지 간에, 그치? 그렇기 때문에 뭐 서로 다른이라는 말만 나오지 않으면 얘까지는 아무 문제 없어, 아직은. 자, 그러면 기억의 경우에는 일단 오케이, 판별식은 해결됐고, 모두 양수였을 때 양의 두 식은 가지려면 이것도 0보다 크고 얘도 0보다 커야 돼요. 뭐에서 어긋나? 알파 플러스 베타에서 어긋나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이기 때문에 a, b가 모두 양수라면 이건 음수 나와요. 두근의 합이 음수기 때문에 양의 식은 갖는다라는 건 거짓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니은. 자, 요번에는 두 식은이 음의 두 식은이었으면 좋겠대. a, b가 음수일 때. 자,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다시 마이너스 a분의 b. 둘 다 음수야? 그럼 마이너스 다시 붙어서 음수. 오케이, 얘까지는 됐어. 근데 알파 베타 마이너스 1 플러스 a분의 b. 지한이 너무 많이 불렀다. 창우야, 얘가 음의 두 식은 가지려면 요 놈의 부호가 어때야 되지? 곱이? 플러스여야 된다고, 그치? a분의 b가 플러스인 건 맞는데 1을 뺐을 때도 플러스인지는 보장되지 않아요. 그래서 니은도 틀렸습니다. 이해가니? 그럼 마지막 디귿 어때요? 서로 다른 부호, 알파 베타가 서로 다른 부호이면 다른 부호의 실근을 갖는다. 자, 다른 부호 실근 체크니까 우리는 요것만 따져줄 거고요. A, B가 부호 반대래. 그러면 이거 음수. 빼기 1도 오케이 음수. 그러면 무조건 서로 다른 두 실근 갖는다고. 서로 다른 두 부호의 실근을. 됐나요? 네. 그래서 부호하는 거는 한 요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공통인해를, 야, 씨, 2차 함수에 못 들어갔네, 오늘. 야, 토요일 날 3시간 수업해야 될 수도 있겠는데? 왜 외면해, 서정아? 왜 그래? 자, 이거 빨리 한번 풀어볼게요. 42번은 넘길게요. 공통인해는 넘기시고요. 공통에 푸는 거 기억나요? 인수분해에서 공통인수 갖는 유형? 주식을 빼거나 해서 모양을 이쁘게 만들어서 해를 구하는 방법이야. 에이, 셋 다 하자. 자, 일단 42, 43, 44 풀어보시고 설명은 한 문제씩 할 테니까 내가 중간중간에. 네. 자, 일단 42번만 먼저 할게요. 자, 공통인해를 갖는 경우는 뒤에 연립방정식에서 다시 한번 등장할 거긴 한데요. 얘도 애매하긴 해요, 솔직히. 시험 범위에. 체크만 빠르게 할게요, 그래서. 자, 우리 공통인수 했던 거 기억나요? 공통해를 갖는다라는 건 공통인수 갖는다라는 거랑 같은 말이거든? 그래서 인수분해 마지막 유형에서 우리 공통인수 구하는 거 했었잖아, 그치? 똑같이 푸는 거야. 최고차를 없애면서 식을 좀 간단히 만들어봐. 그러면 얘가 0이거나 요놈이 0이다라는 조건이 나와. 됐어? 자, 아주 만약에 A가 1이면 얘들아 무슨 일이 발생하죠? 두 식은 같은 식이 돼버려요. 얘도 이렇게 되고 두 번째 식도 1 넣어보면은 똑같이 생겼어. 지하나 이러면은 공통해가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가? 아니지, 두 개의 근이 다 똑같겠지, 그치? 그래서 이건 문제 조건에 맞지 않는 거야. 그러면 x는 2라는 값밖에 안 나왔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무조건 뭐라는 뜻이야? 얘가 공통해라는 뜻이야. 케이스가 이거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럼 끝난 거야. 뭐 하면 돼? 2 집어넣어서 0이다 하시면 돼.
그래서 A는 그냥 마이너스 2다가 되시는 겁니다. 됐죠? 네. 정리해놓고 다시 한번 그 다음 거 풀어봐. 4344는 충분히 나오겠죠? 네. 자, 43번은 소수 동그라미. 니네 학교 기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정수로 해가 나왔다는 뜻은 주어진 식이 뭐가 돼야 돼? 인수분해가 이쁘게 돼야 돼. 그치? 그러려면 뒤에 있는 Q도 뭐랑 뭐를 곱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1이랑 Q일 수밖에 없어. 소수라는 단어 때문에. 소인수분해가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두 근이 1이랑 Q가 되는 거야. 이해가요? 그래서 P라는 놈은 Q 더하기 1이야. 소수인데 1밖에 차이 안 나는 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2와 3. 그래서 PQ가 2랑 3이에요. 제곱해서 13. 기억해놔. 소수 이거 문제 알겠지? 꼭 기억해. 인수분해랑 2차 방정식에서 자주 나와. 자, 44번 문제 바로 할게요. 얘는 20번과 동일하다라고 적어 놓으세요. 개수가 1차식이다라는, 미안해. 개수가 유리수로 인수분해 된다라는 말은 해가 유리수라는 말이랑 똑같잖아. 이해 갔어?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 근해 공식 썼는데 뭐가 없다야? 루트가 없다야 또. 그래서 이 문제는 판별식이 완전제곱식이다 라는 걸 돌려 말하고 있는 거야. 괜찮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갈까요? 자, 그럼 이제 문제가 조금 쉬워지죠? 푸는 방법은 정해졌으니까. 자, 짝수 판별식 씁시다. 짝수 판별식도 제곱식이면 돼요. 9-mn. 요게 어때야 된다고? 결국엔 완전 제곱, 수가 되나? 이거 문자니까 식이죠. 그치? 됐어요? 그래서 얘가 어떤 수의 제곱 형태가 돼줘야 된대. 그러려면 mn은 자연수니까 들어갈 수 있는 게 매우 한정적이겠지. 요게 될 수 있는 값은 얼마야, 그러면? 4 또는 1밖에 없어요. 2의 제곱, 1의 제곱. 그러면 mn이 어떻고? 4거나 또는 1이어야 되는 거잖아. 미안해. 5랑 얼마? 8. 자, 서로 다르다라는 말은 의미가 없구나. 15, 51, 18, 24, 42, 81. 순서상 총 몇 개 나와야 돼, 그러면? 뭐 썼지나? 0, 9도 되죠? 미안해요. 0도 되죠? 쏘리. 그러면 mn이 9까지 가능하죠. 그래서 19, 33, 91까지. 그래서 총 9개의 순서쌍이 나오게 됩니다. 뒤에 문제 생략할게요, 얘들아. 2차 함수 넘어갑시다. 네, 보자. 자, 1번은 얘들아, 밑줄 좀 칩시다. X축이 두 점에서 만날 때 3분 AB까지 밑줄 쳐놓으시고요. 그 아래다가 네 글자만 쓰자. 두근의 차.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두 점에서 만났어. 요게 AB야. 그럼 알파 베타지. 그래서 두근의 차죠. 두 개 뺀 거. 그래서 답은 그냥 얼마? 4. 2번. 자, 그 다음에 2번 너무 쉽죠. 여기도 적어놔. 2차 함수의 축의 방정식은 두근의 합의 절반이다. 그래서 축이 3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6이다. 얘도 뭐 한 번에 풀었을 거야. 실수로 3만 안 고르면 된다. 알겠지? 실수로 3만 안 고르면 돼요. 자, 3번도 너무 쉽다. K의 값에 관계없이 X축과 한 점이면 판별식, 짝수 판별식 쓸게요. 얼마죠? 4의 A-K제곱 마이너스 4K제곱 더하기 3K 마이너스 B는 제로.
요게 항등식이라는 말인 거죠. 그쵸? 답 몇 번 나왔어, 다들? 4번 나왔냐? 장호 4번 나왔니? 네. 자, 그럼 맨 아래 거는 뭐예요? 위에 거는 판별식 0보다 크다. 아래 거는 판별식 0보다 작다. 물론 다 는 0이라는 식을 세웠을 때. 괜찮을까요? 지한이 몇 번 나왔어? 3번? 아직 안 나온 친구들이 많아서 일부러 시간 끄는 거야. 다 계산했어? 3번 맞아, 3번 맞아. 판별식 0보다 크다, 판별식 0보다 작다 하셔야 되죠. 그쵸? 위에 거는 K가 음수다 나왔을 것 같고요. 아래 거는 뭐 나왔니? K가 뭐보다 크다 나와? 오케이. 그래서 6개 돼야겠죠? 네, 5, 6, 7, 8도 어서 합시다. 왜? 내가 혼자 급발진했는데 아무도 얘기 안 해줬어. 그러니까 이게 A, B, C 순서가 바뀌었죠? 그치. 이런 거 내가 한 실수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두근이 나왔으면은 우리가 바로 첫 번째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죠.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5는 0. 됐지? 그래서 B라는 놈이 뭘로 바뀌고 마이너스 6a로 바뀌고 C라는 놈이 5a로 바뀌었던 거죠. 이거를 아래식에 대입해서 ax 제곱 플러스 5ax 마이너스 6a는 0이라는 식을 써서 해가 6이랑 마일. 그럼 두근의 차는 맞아. 답이 5번. 7이 돼야겠죠, 7. 깜짝 놀랐네. 됐죠? 네, 두근의 차이인 건 맞아요. 네. 자, 활용 빼고 세 문제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자, 5번의 경우에는 현재 이런 상황이에요. 그쵸?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자, 근데 내가 이거 서로 같다라고 하고 넘겨봤을 때 아마 인수분해가 안 됐을 거야. 교점 찾으려고 이렇게 했어. 그래서 두근을 그냥 알파와 베타라고 잡았어. A씨 일부러 안 썼다. 됐니? 자, 그러면 Y좌표는 얘들아 복잡한 데 넣지 말고 간단한 데 넣으세요. 알파 마이너스 2고 베타 마이너스 2야 그냥. 그래서 문제에서 말했던 거는 AD-BC. 자, A가 누구? 요 놈이 A. D는 얘가 D였어. 그치? B의 Y좌표. 두 개 곱하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2알파가 돼요. 플러스 BC라는 놈은 요 네모 사각형 치는 요 두 개 곱해달래. 마찬가지로 곱하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2베타가 나옵니다. 다행히도 다 뭘로? 근각계수 관계로 답을 낼 수 있게 나올 수밖에 없어. 그냥 단순 계산 안 내니까. 그럼 저 주황색식 두근 알파, 베타, 곱은 1, 합은 3, 답은 마이너스 4, 1번이 돼주는 거죠. 이해했을까? 무슨 말인지? 이것도 좋아하죠. 내기가. 근을 못 구해도 구할 수 있어야 되죠. 자, 6번은 항상 위에 있다. 사실 2차 부등식에서 등장할 법하긴 한데 우리가 못하지는 않죠. 자, 분명히 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거야. 됐지? KX라는 거는 정비례 그래프라고 배웠죠. 중학교 1학년 때 우리는. 자,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직선보다 얘가 항상 위에 있으면 좋겠대. 뭐야? 안 만난다로 풀어달라는 얘기야. 안 만난다. 이거는 분명히 2차 함수 단원의 내용이죠. 부등식이 아니라. 안 만나야 돼. 그래서 실근이 없다로 해석해달라는 얘기지. 그럼 판별식 K제곱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었던 거죠. 됐을까? 정수 K의 개수 얼마부터 얼마까지 집어넣을 수 있냐가 질문이었네요. 몇 개 가능하냐? 마3부터 3까지 가능하시겠죠? 7개. 됐어요? 자, 라스트. 그러니까 이게 네, 뭐 접선 구하는 건 알고 있죠?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는 거? 이건 얘기 따로 얘기 안 해도 되죠? 자, 마지막 7번은 간단하게 빠르게 적어 봅시다. 마이너스 K, 마이너스 5K 더하기 1 위의 점 대입
마이너스 5K 더하기 1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9 K가 10. 어휴, 됐을까? 그래서 대입하면 얼마? 빠르게 불러줘, 지안아. Y는 X제곱. 20X 더하기, 51? 어떻게 그렇게 되지? K가 10인데? 얼마라고? 51. 내가 식이 너랑 달라? K제곱 더하기 5K 더하기 35 아니야? 마이너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나 4번 보고 있었어. K제곱 5K, 왜 이게 51이야 이러고 있었어. 야, 절대 일부러 시간 끈 거 아니야? 야, 그렇다고 화를 내. 52 이렇게 화를 내는 거야? 요거. 뭐 구해달라고 했어요? 속값이겠죠, 당연히. 마이너스 10 집어넣으라는 소리죠, 그쵸? 마이너스 10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49인가요? 네, 답은 1번 나와야겠네요. 갑시다. 속진 내가 정리해서 올려줄게. 어서 도망치세요.